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너무 음산한 거 아니에요? 공포영화 인트로처럼 늑대들인가요? 게다가 3명이 앉아있는데 이 우도 2명밖에 안 했어요. 허균쌤 왜 안 했어요?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해가지고 저 박수라도 친 거예요. 뭐 먹느라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이따가 혹시 뭐 이제 영화 줄거리 소개라도 해야 되나 싶어서 뭐 예습하고 있었어요? 황급히 찾아보고 있었어요. 또 자기 시킬 건 알아가지고 이제 학습 능력이 좀 생겼네요. 예지 능력 좀 보소. 네, 저희 자기소개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과 전문의인 김지용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좀 오랜만이네요. 네, 호경 선생님 좀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허경 선생님, 네, 약 2주 정도 못 본 것 같고. 잘 지냈죠? 예, 뭐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라이브에도 못 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네, 거의 저희 라이브가 상갓집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저 그날 처음부터 다 봤는데 전혀 진짜 아닌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마치 안 본 사람처럼. 혹시 저 처음부터 다 있었거든요. 허경 선생님이 그분 아니에요? 무슨 허규영 얼굴이 답이다 뭐 약간 아니야. 닉네임 아니야. 있으셨잖아요. 아니야. 허경 네. 선생님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댓글, 그 허경 선생님이 적은 거를. 아니야. 제가 적은 거 하나 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본캐, 부캐 뭐 이렇게. 제가 적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화면 당겨달라고 한 게 저였어요. 노동이 읽고서 그 화면 옮겨줬잖아. 그거 제가 쓴 거였어요. 아니 왜 좀 존재감을 드러내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그러게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뿌듯해하면서. 아니 혹시 내 욕하나 싶어서. 난리 난 거 봤죠, 완전. 무슨 욕하는지. 네. 빠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아니 근데 했어요. 그날따라 또 이렇게 닉네임에 허경 선생님 예찬하는 닉네임들이 끼우 들어간 거 막 몇 많았어요.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만 나오니까 너무 침체되는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규영이가 핸드폰이랑 패드랑 컴퓨터로 동시에 이 새끼. 네. 허경 선생님 왜 안 오세요? 원래 없잖아요. 그날따라 없던 아이디들이 새로 보인다 했더니 네. 아무튼 허경 선생님이 한동안 좀 편찮으셔가지고 네, 저희 방송에 결석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다행입니다. 네, 건강히 이제 돌아와서. 기력을 충전하고 오셨으니까 오늘 누구보다 또 많은 활약 보여주실 거라고 근데 믿습니다. 별로 해숙해지진 않았네요. 그게 원래 저 점심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계속 있으니까 점심이랑 저녁을 다 챙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바로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얼굴의 밀도가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운동도 못하고. 짜임새 있는 얼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겨울잠 자기 전에 다람쥐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네. 뭐 또 쓸데없는 잡담 잠깐 했고요. 저희 근황도 그래도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또 그동안 수없이 쌓여있을 리뷰자들 댓글 좀 소개하고 한번 지나가 보죠. 네. 22년 1월 21일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알소뮤2님 라이브 아웃 크크라는 제목의 댓글입니다. 오늘자 신규로 올라와서 내가 분명 들었는데 하면서 또 듣고 있어요. 들었는데 신상이라 또 새롭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아마도 너무도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저희 유료 구독자분이시라. 네, 굉장히 프리미엄 회원분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온 복을 다 받으실 분인데. 그렇죠. 각별하고 소중하고. 네, 먼저 한번 들으셨다가 무료로 풀리는 거 보고 그냥 모르고 다시. 그러니까 이분이 소중한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예요. 2번이나 들었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저희가 힘을 내죠. 네, 이 세상이 참 밝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네. 네, 저 오디오 클립에 달아주신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김승아님께서 저 영화 편식 되게 심한 사람이라 아무 영화나 쉽게 막 못 보는 사람인데 이 영화는 리뷰자들로 알게 돼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나이브스 아웃 영화 자체가 워낙 스토리가 반전도 있고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영화를 볼 때는 플롯을 중심으로 보게 되었는데 리뷰자들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보게 되고 새로운 시점으로 영화를 다시 곱씹어보는 것 같아 신선했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화 많이 추천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댓글의 정석이 아닐까요? 네. 정말. 네. 그리고 또 영화를 추천해드린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네요. 이런 게 아마 근데 저희가 다른 리뷰 하시는 분들과 약간 차별점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플롯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캐릭터에 중점을 두는 거. 저희가 아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잘 몰라요. 또 훨씬 잘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저희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분들께 맡기고 저희는 캐릭터에 좀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보죠. 전수지님께서 언제쯤 새로운 클립이 올라오나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올라오지 않아 아쉬움의 댓글 남깁니다. 선생님들 예능보다 재밌으면 어떡해요. 대체할 예능이 없잖아요. 기다림마저 설레이는 뇌부자들 화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설 연휴로 한번 쉬어가게 돼가지고 네. 업로드가 안 됐었고요. 네, 유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이제 공지는 저희 이 방송이 업로드 되기 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유료 구독자분들께 저희가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이벤트를 좀 준비했으니까요. 네, 꼭 확인하고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오늘의 영화는 뭔지 들어가 보죠. 오늘의 영화 뭔가요? 오동훈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화는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네. Dead Poets Society. 야, 발음 좋네요. 그러니까, 네.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그런 발음이었어요. 그러게 교장 선생님 같았어. 하필이면 카메론이라고 해주세요. 네, 로빈 윌리엄스 그리고 에단 호크 주연의 89년도 작품이고요. 정말 학원 드라마의 정석이 아닐까. 어떤 성장물의 정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단 호크였어요? 네, 에단 호크였어요. 와. 아, 몰랐군요. 몰랐어. 네. 이놈 잘생겼네 이러고 네, 봤는데. 중주인공인 토드가 네. 에단 호크였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명언들로 꽉 찬 대사를 자랑하는 작품이고 90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각본상밖에 못 탔다는 게 좀 약간 맞아요. 저도 좀 그게 의외인 포인트였어요. 사실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아쉽게도 다른 배우에게 밀려가지고 수상은 하지 못했더라고요. 신기하군요. 그러면은 각자 짧은 감상 한마디씩 얘기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이 영화 있잖아요.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 캡틴 마이 캡틴 하는 그 장면은 너무 이제 그 유명하기도 하고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 처음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플롯이 기억이 안 나서 약간 새로 영화 보는 그런 느낌으로 봤고요. 저는 옛날에 이거 소설로 좀 봤던 것도 같아요. 원래 소설 원작이 있잖아요. 네. 그죠? 저는 책으로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로 봤던 것 같은데 그거 역시도 기억이 안 나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아마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제가 공부할 때 봤던 거랑 지금 봤던 거랑 기억이 났다 하더라도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 정말 대사가 아름다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를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줄 평을 역시 영화 속에 오랜만에 등장한 어떤 시 구절에 하나로 대체한다면 네가 여기 있고 너에게 삶과 자아가 있다는 것. 네,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줄 평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참 대학교 때 카르페디엠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네, 참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규영이랑 똑같이 되게 어릴 때 봤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뭘 본 걸까. 네, 이게 뭐 저희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 정신과 의사의 시각으로 보니까 너무 좀 색다르게 저희가 또 집중해서 볼 만한 부분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아마 이건 동훈이가 더 심했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몇몇 환자분들 얼굴이
스쳐가더라고요. 네, 비슷한 마인드로 좀 살아온 좀 억압받아온 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갔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참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이 보시면은 참 힐링이 될 만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아까 우리끼리 잠깐 얘기했지만 스카이캐슬의 원조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영화 소개를 드릴 때 학원 드라마의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 영화의 어떤 플롯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런 작품들이 이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스카이캐슬이 좀 자극적인 면에 아무래도 좀 치중됐다면 요즘 스타일답게 이거는 정말 치료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죠. 그리고 뭔가 되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네. 저는 뭔가 잊고 있던 낭만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사들을 이렇게 치는데 오그라들지 않게 치는 게 되게 또 멋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감성. 그러니까요. 요즘 그러면은 박제돼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SNS에 올라가고 이 보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결성해 볼까요? 조현 씨는 죽은 뇌부자의 사회. 죽은 뇌부자의 사회. 죽은 뇌부자의 사회는 이미 멤버들 몇 명 있지 않나요? 결성돼 있을지도 몰라. 우리 말고. 네, 그리고 정말 좀 쓸데없는 얘기겠지만 옛날에는 그래 이렇게 아무나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웠었지. 뭐예요? 옛날 되게 뜬금없는 포인트네. 진짜로.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구나. 그거 보긴 봤어. 수업 시간에도 피고 계속 피잖아. 막 학생도 피고 엄마도 피고 교장 선생님도 피고 그냥 그랬었죠. 그렇죠. 네. 사회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많이 변합니다. 이게 스카이캐슬이랑 되게 비슷하다 말씀드리는 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 자체가 되게 명문 고등학교. 그렇죠. 웰튼 고교. 100년 이상 된. 잘 됐네요. 허경쌤이 줄거리 소개랑 좀 섞어서 해주세요. 네, 웰튼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4가지 덕목이 있죠. 뭐죠? 갑자기 그렇게 네, 4가지 교훈이 전통, 명예, 규율, 엑설런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통, 명예, 규율, 엑설런스 이 4가지를 교훈으로 삼는 그런 학교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보고 그 영국에 있는 학교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그런 되게 오래된 명문 학교를 이제 가상으로 하나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는 한 해 졸업생의 70% 이상, 그러니까 75%가 아이비리그로 진학하는 굉장히 입시 위주의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막 들어오고 첫 장면부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이런 학교고 너희들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그 뭐 마치 한국에 있는 그 스카이캐슬 느낌처럼 굉장히 입시에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저는 진짜 웃겼던 게 아이들이 막 오늘 뭐 스터디 할 거야? 맞아 샤워장에서 마치 이게 그 오늘 뭐 나가서 뭐 게임방? PC방 고? 막 이런 느낌으로 나는 라틴어 할 테니까 너는 뭐 역사해 이런 식으로 스터디 하는 얘기 하고 못 갈 것 같아 나는 뭐 공부해야 돼서 뭐 이러고 그런 식으로 공부만 하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 생각나네요. 왜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혹시 저 라틴어 스터디 했었거든요. 나는 이제 일반고에 자율학습도 야자도 없었고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혹시 규영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런 분위기였나? 라고 물어보고 저는 싶었어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희도 그 고등학교 이제 300명인데 40명 이제 성적 순으로 약간 끊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40명만 기숙사에 살게 해줘? 상위만? 네, 그러니까 원치 않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 거기를 웬만하면 기숙사를 보고 가는 학교라서 시설 좋아요? 시설 나쁘지 않았어요. 밥 맛있어요? 밥은 진짜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았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두고
12시까지 야간 자율 어. 복습하고 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빡세다 12시까지. 그래서 막 우리끼리 막 그 안에서 막 떠들고 놀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실제로 스터디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나름대로 또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네. 기억들이 좀 저도 나긴 나더라고요. 네, 물론 저는 이제 노래방 곡, 뭐 PC방 곡 했던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숲을 헤치고 막 이렇게 나갔나요? 그러네 약간. 충청도에 우리 진짜- 숲을 헤치고. 왜냐면 우리 그 진짜로 산을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우리 그 고등학교 주소가 어. 산 24-1번지인가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를 타러 나가려면 음. 그 약간 기숙사에서 논을 이렇게 막 그 가로 질러가지고 한 15분 정도 나가야 택시를 오, 잡을 수 15분을 있어요. 나가야 택시를 잡고. 걸리면은 그러면 뭐 퇴교 조치가 되나요? 걸리면 그 몽둥이 찜질 당합니다. 죽은 락커의 사회, 뭐 이런. 죽은 게이머의 사회 결성해서. 네. 그렇게 하다가 네, 그리고 줄거리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렇게 되게 굉장히 규율이 엄격한 그런 입시 위주의 학교에 존 키팅이라는 네, 로빈 윌리엄스 분의 네, 그런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옵니다. 이 선생님도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해서 명문 대학을 나오고 이제 왔는데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일단은 이제 캐릭터를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키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실질적으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가장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키팅이 이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첫 등장부터가 굉장히 다르죠. 네.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교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나오라고 일단 불러내죠. 그래서 밖에 있는 홀 같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잡담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좀 낯설어하는 주입식 수업만 미친 듯이 하던 아이들에게 그렇죠. 생각할 여지를 처음으로 던져주죠. 네, 그렇죠. 나는 사색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첫 만남부터 뜬금없이 오 캡틴 마이 캡틴 네. 나를 뭐 그렇게 불러도 좋다. 불러도 좋다. 네. 네, 라고 하고 카르페 디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첫 장면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렇죠. 그 이제 이 학교를 거쳐간 저 사람들의 사진을 봐라. 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서 카르페 디엠.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저기 있는 사람들도 되게 눈에 생기가 넘치고 희망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다 죽어있지 않냐. 다 죽었다. 네, 너희들도 현재를 살아라. 네,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시간이 즐겨라.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걷어라. 맞아요. 그런 대사들이 나오죠. 네. 정말 많은 울림을 주는 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의 고등학교예요. 애들이 들어올 때 입학식 장면에 보면은 다들 되게 긴장해 있고 엄청난 부담감을 다들 받고 들어오고 그 안에서 애들이 웰튼 고등학교인데 자기네들끼리 별명을 헬튼 고등학교라고 부르죠. 지옥고교. 지옥고교라고 부르는데 그 과정을 사실은 이 선생님도 옛날에 거쳤었던 거죠. 거쳤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밟혔을 거고 그게 이 사람이 런던에 있는 좋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다가 그리고 사랑스러운 와이프도 멀리 남겨놓고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키튼의 이제 남다른 면은 이후의 수업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전 두 번째 수업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교과서 이제 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이제 수업할 차례에서 교과서를 낭독하도록 한 다음에 이건 완전히 헛소리다. 필요 없다. 시를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시와 아름다움, 낭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한 줄 평으로 뽑았던 휘트먼의 시 이건 진짜 너무 좋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까? 그 대답은 네가 여기 있고 너에게 삶과 자아가 있다는 것 힘찬 연극은 계속되고 너도 그중 한 구절이 된다는 것 너희도 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죠. 저도 진료실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 이거 어디 좀 붙여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희들도 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 각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전까지는 뭔가 항상 주입되고 밖에서 규정되고 이런 모습들에 스스로를 좀 맞추려는 삶을 살아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신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거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힘들어하고 반감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죠. 맞아요. 책을 찢으라는데 끝까지 찢지 못하고 도중에도 계속 경멸 섞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삐딱한. 나중에 결말에서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나가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십몇 년 동안 뭔가 계속 그 페르소나에 맞춰 살아갈 것을 강요받아 왔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반감이 들고 뭔가 내적 그 불편감, 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존재에 대해서 배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이제 그 페르소나에 그 부모들이 바라고 학교가 추구하는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계속 강력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원하는 그런 페르소나에 딱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고 거기 맞춰지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또 이제 10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그쵸. 다들 그런 규율을 깨버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의 4대 그게 규율이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전통 명예 규율 뭐 엑슬런스 이거에 반대로 익살, 공포, 타락, 배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그런 뭔가 반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에너지를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키튼 선생님은 딱 그거를 가이드해 주죠. 이렇게 써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이 키팅 선생님 있잖아요. 물론 되게 멋있고 울림이 주는 메시지도 많이 주긴 했는데 물론 영화적인 장치라서 그렇지만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얘기한 그 프리차드의 그 사실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시를 보는 그 부분을 이건 완전 뭐 쓰레기다 하면서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다 찢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뭐 중요도랑 이제 완성도를 가지고 그래서 평가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시를 이렇게 볼 수 있냐 라는 건데 근데 이제 고등학생 입장에서 사색을 하려면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낭만주의적인 이런 관점에서도 시를 볼 수 있고 결국 좀 베이스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나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주의 이거는 쓰레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봐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사실 사색을 하라고는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내 생각이 맞아 이 시는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오히려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만약에 정말로 사색하라고 했다면 사색하는 게 공부에서 중요하다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약간 강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화적 장치가 들어간 설정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학생들은 기존의 프레임이 완고하게 좀 자리를 잡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흔들기 위해서는 뭔가 일종의 강렬한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극적인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야만 거기에 좀 균열을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아이들이 뭐 들을 리가 없으니까 조금 더 뭔가 연극적인 요소도 가미되고 충격적인 모습을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야 아이들도 이제 믿고 따라오고 우리가 뭐 약간은 뭔가 기존의 이제 생각들에 너무 경도된 사람들 생각이 잘 안 흔들리는 사람들 이렇게 끌고 올 때는 어떤 암시 혹은 이렇게 되게 어슈런스를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사실 거의 뭐 캡틴이라고 불러라 이거부터 날 믿고 따라라고 벌써 강하게 잡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1번으로 들었고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라는 메시지가 그치.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정말로 사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캡틴의 그런 운전에 따라서 그냥 조타에 따라서 그냥 따라갈 뿐이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과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냥 따라갈 뿐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2번으로 저는 생각한 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모습이 좀 비쳐 보이는 게 이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좀 개입할 여지를 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이성적으로 딱 적당한 정도로 못 지키는 거지. 과거에 자기가 비쳐 보이니까 예, 더 이걸 부수고 싶고 자기도 더 저항하고 싶으니까 아이들에게 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전이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과거에 나에게 느꼈던 감정을 뭐 이 아이들에게서 또 찾고 있는 거죠. 혹은 이제 과거에 뭔가 음, 후회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반복 강박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하지 않았던, 내가 하지 못했던 네, 그런 뭐 후회나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네,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어쨌든 키팅이 이렇게 강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결국 너만의 프레임을 만들어라 였잖아요. 뭐 책상에 올라서서 뭔가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연습을 하자라고 하면서 뭐 학생들에게 시켜보기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걸음걸이 수업이었던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저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걸음걸이를 3명이 이제 나란히 걷게 하면서 이거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맞춰서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하나로 획일화되게 된다. 근데 이게 위험한 거다. 결국엔 너는 너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만의 생각, 어떤 너만의 길을 찾아가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또 그 안에서 그럼 나만의 길은 뭐지?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옹호를 좀 해봅니다. 네. 반대 메시지를 어쨌든 강하게 던져야 좀 가운데로 끌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학교 그리고 이 여기에 넣은 부모들의 소망으로 딱 이렇게 표현되는 그 가치관에 너무 정면으로 맞서는 거라 계속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막 저는 사색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7살한테? 라고 반문하는 과정이 한 2번 반복돼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의 말도 약간은 뭐 좀 이해는 가요. 약간은 아까 규영이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런 사색보다는 기초를 그냥 일단은 기초를 단단히 더 지식을 주입식으로 넣어야 되는 시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너무 뭐 지나쳤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림을 그릴 때도 처음에 결국 선긋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뭐 명암 넣는 거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게 좋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려. 물론 그것도 좋은데 네. 그거만 좀 마치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치, 뭐든지 이제 기본기냐 자유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농구를 할 때도 기본기를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해야지 나중에 더 좋은 스킬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지만 또다시 반론을 해보자면 어쨌든 이들은 일단 고교생이란 말이죠.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다 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초1한테 너의 길을 뭐 걸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답안 나오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균열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의 길을 걸어라라는 부분은 저는 뭐 너무 좋았어서 이 부분에는 사실 첨언을 할 게 없고요. 네, 앞에 그런 부분들 좀 걸렸던 거죠.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참 거기서도 저는 그 걷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거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대박이에요. 왜 너는 가만히 있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저항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야. 네, 나는 그냥 걷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걷는다는 거죠. 걔가 진짜 키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데 결국에는 퇴교까지 당하게 되죠. 거기서 웬만한 그 학생이. 선생님이었으면 뻗어.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키팅이 학생들을 열심히 자극을 한 결과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맞아. 일단 가장 먼저 생겨난 변화가 바로 키팅의 졸업 앨범 속에 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구절을 찾아서 이 정체를 밝히고 이 모임을 부활시키는 일이었는데요. 네, 이쯤에서 캐릭터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닐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물론 우리 토드도 있지만 닐과
더 확장하자면 닐의 아버지와의 관계, 닐의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쵸. 닐 페리.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죠. 키팅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나무위키의 인물 소개를 간단히 읽어보자면,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등생이나 항상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연극 한여름밤의 꿈에서 요정퍽 역을 맡아서 꿈을 이루는데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강박성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죠. 일부러 침대에 누운 다음에 신발을 탁 각 맞춰 놓는 장면까지 클로즈업에서 나중에 보여줘요. 자기만의 규율, 그걸 완고히 따라야만 본인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게 옳다라고 믿고 밀어붙이는. 네. 너는 하버드 의대에 가야만 해. 다른 건 절대 없어 라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죠. 닐이 절대 반항하지 못하는 공포의 대상. 첫 장면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막 특별 활동들을 막 하는데 너 이거 너무 많이 하니까 하지 마. 그래서 저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하고 싶다 라고 그러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서 반항하지 마. 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완전히 좀 통제당해온 삶을 살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항상 뭔가 좀 일탈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좀 열정적으로 이 키팅 선생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부활시키는 데에도 제일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 자아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불을 지펴준 거죠. 그러니까요. 탁 일깨워준 거죠. 그래서 이 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이제 키팅의 이야기에 나의 길을 찾겠다 하면서 감화를 받아서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되죠. 주연을 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연극 한여름밤의 꿈에서 요정 역할을 맡아서 아주 성공적인 무대를 선보이게 되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내는 이런 용기를 보여주기도 해요. 사실은 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는 과정도 닐에게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이 키팅 선생님이랑 서로 상의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조언은 좀 어땠어요? 완전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 맞아, 진짜. 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그 연극을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연극 연습까지 다 하게 되는데 내일이 공연이 그 교장 선생님이랑 아버지한테 다 거짓말로 하고 이제 허락을 받은 거야. 허락을 받은 받았다고. 것처럼 네, 서로를 속여가지고 한 다음에 공연을 올라가기 전날 아버지가 알게 돼가지고 학교로 찾아오죠.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가지고 이제 키팅 선생님한테 가서 면담 요청을 한 거죠. 네, 일단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무슨 뭐 토달지 마라. 너 못한다. 당장 나와라. 이러고 일방적으로 알리고 떠났어요. 근데 내일이 연극인데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의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말씀드려라. 널 이해할 기회를 드려야 돼. 네. 그리고 연극에 대한 너의 열정이 일시적인 기분이 아님을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이제 닐이 주저하자 더 쉬운 길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앞에 뭐 저하는 이런 열정이 연극을 계속 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니? 라고 했을 때 닐이 못했다. 맞아요. 라고 못했다고 했더니 하죠. 그렇다면 너도 그냥 아버지의 대리인일 뿐이다. 라고 일단 사실 규정을 좀 짓거든요. 결국엔 뭐 너도 이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결국에 얘기를 해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 라고 한 거죠. 어땠어요? 그 대화가? 핵심을 뭐 꿰뚫는 대화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그레시브 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얘가 그동안 얼마나 투쟁해 왔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얘가 되게 그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의 거의 리더인 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건 그만큼 공포? 어떤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이 누적이 됐다는 뜻이겠죠. 경험들이 있는 건데 맞았을 거야. 네.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이랑은 다르게 정신과 상담은 이렇게 바로 뭐 해석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강하게 약간 다른 길은 없어. 약간 몰아세우죠. 안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 뒤가 없는 느낌이었어. 네. 저는 너무 가볍게 본 느낌이었어요. 얘가 느꼈을 공포, 그 아버지의 완고함, 아버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순진한 시각으로 바라본 거 아닌가. 진심을 전달하면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너무 순진한 시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얘 입장에서는 사실 참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표현 방식의 문제는 있었으나 사실은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렇죠. 네, 메시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봐요. 네. 근데 저 같으면 사실 네가 전화를 못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나 같아도 전화하기 힘들 것 같고 근데 공연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라고 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이런 얘가 가지고 있을 마음에 대해서 좀 두려움에 대해서 네. 짚어준다라는 거죠. 네, 짚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근데 정신과 의사고 캔디는 문학교사예요. 영문학교사.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랐는데, 그렇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문학교사가 진짜 로맨틱한데 마치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되게 지시적이거든요. 좀 그런 감은 있었어요. 네. 저도 뭔가 더 서포티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조금 의외로 딱딱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모르겠네. 그리고 보면은 되게 부모님 불러서 면담하는 게 되게 일상이잖아요. 얘네 보면 이 학교가. 네. 만약에 어쨌든 이 정도로 고민을 하는 친구라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불러다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굳이 안 그래도 이렇게 무서워하는 애를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커 보일 뿐 아직은 성인이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네.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닐이 이 키팅 선생의 어떤 조언을 듣고 결국에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만이라는 뭐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극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하고 아버지가 보러 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대화합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네. 그리고 마치 드디어. 그 마지막에 하는 메시지가 아버지한테 하는 메시지 같잖아요. 그쵸. 그 마지막 장면에서 뭔가 그 요정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한심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저 한낱 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부디 꾸짖지 마세요. 제가 고칠게요. 뭐 당신의 벗으로서 손을 내밀어 드릴게요. 이런 대사들을 하게 되죠. 근데 딱 아버지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건데 스스로를 많이 낮추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아빠도 그 먼 길이지만 그래도 또 아들이 한다니까 보러 왔구나 라고 생각했지. 네. 그래서 이제 감동 장면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기 끝나자마자 끌고 가. 이게 웬걸? 그러니까. 야, 뭐라고 했죠? 뭐 연극을 하는 널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뭐 정말 안 되겠다. 네가 왜 이렇게 반항하는지 이해를 해보려고 해봤다. 근데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결국에 그 바로 내일 학교 자퇴하고 네. 그 뭐지? 그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로 입학해라. 너는 하버드 의과대학에 가야만 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본인 얘기를 쏟아내죠. 그러면 저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확 잘라버려요. 그렇죠. 너에게는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이따위 짓을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약간 설정 자체가 이제 그 엘튼고교가 금수저도 많지만 이 닐의 집은 그렇게까지 유복한 건 아닌 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보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했다. 너는 성과를 내라. 주위에 이게 정말 미치겠는 마인드예요, 진짜. 이 얘기. 나는 받지도 못한 지원을 너는 받아놓고 이거밖에 못하느냐라는 식의 아이한테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는 그 말. 네. 사실 뭐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치. 왜 애한테 그 분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화가 나려고 그래. 재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재능이 이 닐한테는 독인 거죠.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네. 차라리 공부 못했으면 이렇게 기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카운팅 on you, 그러니까 너를 믿는다, 너한테 의지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가거든요. 진짜 숨 막혔을 것 같아요. 믿는 거 알지? 거의 뭐 쇠사슬을 여러 개 뭐 걸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은 거죠. 게다가 강박성 성격까지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이 정도로 완곡 보면 강박성 성격 장애 수준일 거고. 그쵸. 예. 그런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사실 얘가 보면은 닐이 그 연극을 하면서도 학점을 A를 다 받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거든요. 나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점 A 받았다. 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교에서 학점 A를 받았으면 하버드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버지 생각에는 나의 룰대로, 그치, 내 룰에서 내 벗어났다는 루틴에서 게 더 벗어났기 중요한 때문에 거지.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강박성 성격 장애지. 그러니까요. 네. 정말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닐이 예상치 못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좀 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완전 그 학습된 무기력?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네, 내가 이렇게 어쨌든 키팅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얘기도 해보고 학점도 잘 받아보고 연극 무대에서 메시지로 이렇게 잘하는 모습까지도 부모님한테 보여줬는데도 결국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할 얘기가 있니 해서 nothing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은 아무 해도 소용이 없다. 네. 절망감이 느껴지는 그렇죠, 제사였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말 그대로 hopelessness. 네. 그렇죠. 희망이 없구나. 그 자살을 가장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팩터죠. 그쵸. 근데 정말 방금 허경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동안 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음에도 결국엔 상황이 바뀌는 거는 없었던 거죠.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키팅 선생님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되게 해주는 그런 멘토잖아요. 근데 그 멘토까지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해봤던 게, 정말 이 가족이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이 느낌이 진짜 힘들구나. 그게 정말 괴로운 일이구나 라는 게 한번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쵸.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분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특별하지 않다. 이분도 그러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뭔가 한 번 또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또 다른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진짜 화났을 거거든요. 정말 화났을 거예요. 뭐 더 어쩌라고. 그리고 혹은 이제 좀 진짜 그만두게 하더라도 다음날 끌고 가면 되지. 그 축하 막 서로 수고했어 친구들이 막 환호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끌고 갈 게 뭐예요. 너무 화나. 그러게. 너무 화나고 미칠 듯한 분노가 있었을 거고, 근데 그걸 아빠한테는 풀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 분노가 자기한테 쏠린 걸 수 있고, 분노의 방향이 본인한테 와서, 혹은 또한 이게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죠. 그렇죠. 제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닐이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특히 룸메이트였던 토드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토드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토드 앤더슨, 역시 나무위키의 설명을 보자면 윌튼 아카데미의 졸업생이자 최고의 우등생이었던 형 때문에 부모가 강제로 전학을 시킨 학생이다. 항상 부모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인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키팅 선생이 이 점을 고치게 하기 위해 네. 형과의 비교를 수없이 들어왔을 아이죠. 한없이 위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딱 와서도 네가 그 유명한 앤더슨 이러면서 형이 그렇게 이 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마치 이렇게 잘할 것
막 기대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듣고요. 아, 사실은 본 입장에서 날벼락이죠. 이게 뭐야?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그래. 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오자마자 이게 뭐야 이거 진짜. 게다가 막 친구들도 음. 뭐 약간 샌님 같아 보인다. 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주눅 들지 않겠어요? 주눅이 들죠. 그리고 부모는 굉장히 좀 콜드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네, 일단은 뭐 전학을 시켰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선물, 생일 선물을 그거 주는 진짜. 장면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필기구 세트. 작년에 받은 네. 걸 똑같이. 그러니까요. 이제 닐이 이제 토드를 보면서 이거 뭐냐 했더니 이거 작년에 받았던 것과 동일한 필기구 세트인데 우리 부모님은 이거 줬는지 기억도 못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그렇죠. 하게 근데 되죠. 이거 보니까 유체역학적으로 좀 던지면 잘 날게 생겼다. 그게 저는 갑자기 그 맞아. 공기역학인지 유체역학인지 그게 왜 나오는지 몰랐는데 네. 던져라. 네, 던져라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키팅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찢어라라고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하도록 한 것처럼 이 그 수제자인 닐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토드에게 시킨 거죠. 맞아요. 토드는 사실은 이제 워낙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억압이 되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단박에 이렇게 닐처럼 뭐 큰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하지는 못하죠. 네. 근데 조금씩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여요. 토드라는 학생이 얼마나 소심하고 좀 위축되어 있냐면 죽은 시인의 사회 그게 클럽이거든요. 클럽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시를 낭독을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시 낭독을 하는 게 그게 좀 부끄러운 나머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를 하는 조건으로 맞아요. 낭독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었던 걸 그냥 쓰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토드가 변화하게 되는 큰 계기가 있는데 역시 키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기였죠. 그 자작시를 쓰라는 과제를 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뭐 시를 써온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뭐 정말 뭐 개 대충 써온 놈도 있고 나름 뭐 진지하게 뭐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진행이 돼요. 다가 이제 토드를 지목하면서 자작시를 발표하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토드가 난 못 써왔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 자작시를 실제로 못 쓴 게 아니라 이제 되게 열심히 썼는데 기준에 좀 들어맞지 않아서 그걸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못 보여줄 게 두려워서 그냥 아예 안 가져온 거였죠. 네, 완벽주의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이제 회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키팅 선생님이 너는 네 안에 있는 걸 모두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그게 내 문제야. 나는 그걸 바꿔줄 거야. 라고 그 이전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도 있고요. 완벽한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형과 비교해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 쓸모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뭐 네. 사실은. 다 모든 부모님의 그런 관심, 사랑이 다 공부 잘하는 형한테만 집중이 되고 상대적으로 그 동생한테는 생일 때 뭐 갖고 싶은지도 물어보지 않고 네, 그만큼 관심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토드의 내면의 야성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쓴 방법이 약간 좀 극단적이기는 해요. 네, 이제 시 못 써왔다라고 하는 토드에게 뭐 히트먼 사진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느냐라고 하고 갑자기 막 눈을 가리고 막 얼굴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떠오르는 걸 빨리 얘기해. 몰아붙이죠. 네, 몰아붙이죠. 근데 저 이 장면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진실은 막 뭐 이불과 같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 가릴 수 없고 하면서 되게 여기서 에다노크도 약간 그 깨어나는 그 연기를 너무 신들린 것 같았죠. 너무 정말. 잘해서 네네.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껍질을 깨고 나온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딱 시가 끝나자 키팅 선생이 오늘 수업을 잊지 마.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게 되죠. 그걸로 물론 되게 현실적인 게 뭐냐면은 저는 이 영화가 그래도 현실적이라고 느낀 게 이거 한 번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 에단 노크가 이거 한 번으로 크게 변하지 않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화나 막 드라마나 책 같은 데서는 뭔가 사건 하나에 의해서 인물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걸 계속 보여줘서 배우 각성하는. 네,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균열이 간 거고 좀 성장하기 시작한 거지 변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결국 그 친구의 죽음과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후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닐이 죽고 난 후에 닐의 부모는 아마 이게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학교 측에 닐의 죽음과 관련된 뭔가를 찾아달라. 라고 사건 조사를 의뢰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게 아버지가 저는 후회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받아들인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았고 얘를 착하고 내 말 잘 듣던 애를 악하게 물들인 세력을 찾아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투사의 대상을 찾은 건데 이제 거기에 걸려든 게 키팅 선생이었죠. 네. 더군다나 이제 키팅은 이제 이 학교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수업 때문에 교장을 비롯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눈엣 가시였으니까 아마 이 기회에 잘라내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참 이게 뭐 100번 양보해서 진짜 연기를 시킨 게 키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죽은 거에 책임을 물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극했다는 건 뭐 너무 뻔한 사실인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좀 이기적인 존재죠.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참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자식이 죽는다는 거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뭐 퇴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닐이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모임의 영향을 받았고 그거를 이제 조직하도록 만든 게 키팅 선생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진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도 되게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키팅 선생에게 감화받은 아이들이 선생을 지킨다던가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죠. 고1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그 교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었나? 가는 길이었나? 쓱 하면서 이제 엄지손가락 이렇게 치켜들고 싹 웃으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동조하지 않았어. 나는 키팅 선생님 편이야. 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걔도 서명이 돼 있어. 걔도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네. 네. 녹스였죠, 녹스. 참, 진짜.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다. 녹스 참 멋있는 친구였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다. 네. 우리가 그냥 이 스크린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그깟 학교 그만두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평생을 모범생으로 자란 아이들에게 그 틀을 완전히 벗어던지라고 요구하는 거는 정말 무리죠. 그쵸. 네. 참 무리인 거고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현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들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여기에 동조해 라고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키팅 선생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죠. 그래서 키팅이 이제 학교를 떠나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자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 키팅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건을 놓고 갔다면서 이제 누구죠? 원래 교장 선생님이었나요? 네, 교장 선생님이요. 네, 교장 선생님이 그 키팅 선생님이 하던 영어 수업을 하는 중간에 들어와서 놓고 간 게 있다면서 들어가서 나옵니다. 그 나가려는 그 키팅 선생님을 보면서 이제 토드가 책상 위로 올라가서 캡틴, 오마이 캡틴 외치니까 이제 한 명씩 올라가서 같이 그걸 외치는. 하지만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또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내적 갈등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장면이에요. 진짜 일단은 토드가 이런 용기를 냈다는 게 정말 그 어떤 현실적인 선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상 위로 올라가서 캡틴 오마이 캡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자
어떤 경의의 표시였다는 생각도 들고 네. 김종석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등을 돌리고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거 역시 사실 그냥 이 학생들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자유의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존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멋졌어요. 진짜 너무. 결말이 딱 거기서 끊는 게 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역시도 뭐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치. 뭐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지만 K 드라마라면 이제 뭐 학교 내가 뒤집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아니면은 그 전에 이미 대화했어요, 아버지랑. 눈물의 대화하고 어. 역습해서 교장 몰아내고 병원에서 갑자기 닐이 눈 뜨면서 정신 차리고 있고. 맞아. 네. 저희 너무 K 드라마에 길들여져 있어서 네, 너무 명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울림이 많고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뭐 추가로 저희끼리 막 얘기할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영화 자체가 워낙 메시지를 잘 담고 있어서 그냥 보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뭐라 그럴까 가족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는 압박에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페르소나 때문에 진짜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내 삶의 의미는 뭐나 이런 고민에 차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참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저희가 실제로 하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결국 저는 아까 오동 선생님이 얘기했던, 동훈이가 얘기했던 그 걸음걸이 얘기한 부분에서 타인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내 신념이 이렇게 독특하고 내 자신의 소유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비난하거나 혹은 잘못되고 틀린 거라 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을 되게 검열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SNS에 하나 글을 올리거나 뭐 사진을 하나 올릴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저한테 주는 메시지 같아서 되게 그러니까요. 울림이 크게 오더라고요. 네. 저희도 각자 삶의 모습을 좀 비춰보게 만드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신과가 너무 커먼 센스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곳이라.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도 뛰어난 상담자와 그냥 일반 좀 모자른 상담자, 부족한 상담자일수록 상담하러 온 사람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고 뛰어난 상담자일수록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게요. 이 내용이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만의 길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리뷰저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Dead Poets Society. 네. Captain No My Captain. 캡틴, 정말 캡틴. 네, 죽은 시인의 사회로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명작, 개명작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